새롭게 뜨거워지고 있는 강원도 선거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컷오프되면서 단수 추천으로 확정이 됐던 황상무 후보가 다시 이제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김진태, 황상무, 김진태 두 사람의 그 경선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작됐을 겁니다. 8시부터 아마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을 건데요. 저희가 그 김진태 후보는 그 컷오프되기 전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고, 컷오프된 이후에 단식 투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소식도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경선이 됐기 때문에 그 경선 후보 중에 한 분, 황상무 후보를 오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후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저 KBS 앵커 하실 때 제가 선거 해설 방송하느라고 함께 그 무대에 섰던 적도 있고, 네. 인연이 꽤 오래됩니다. 우리 고선거 TV 시청자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고성국 선배님은 뭐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방송국에 근무하던 시절 여러 토론 프로에서 많이 봤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늘 바른 소리, 또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편에 서 계셔서 늘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또 따르는 아주 그런 훌륭한 방송인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지금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되고 있죠. 네네. 그 지금 강원도 현장을 누비셔야 되는데, 네. 저희 고성구 TV 방송에 나오시느라고 아까운 시간을 많이 좀 쓰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시장에서 1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 한 300명 만날 수 있다. 네. 실제로. 그런데 이런 방송에 나오게 되면 1시간에 3만 명, 많게는 뭐 10만 명 이상 뵐 수가 있고, 또 하나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수 있지만 뭐 현장에 나가면 그냥 황상무입니다 하고 명함 그렇죠. 하나 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물론 대면을 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알리는 측면에서는 네. 이 자리가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 강원도지사 도전을 지금 하셨는데, 네. 강원도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저 강원도 사람이죠. 강원도 사람.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예.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강원도 평창군 평창. 봉평면 그 유명한 메밀꽃 피는 무렵. 그래요? 거기 봉평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봉평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다가 네. 아버님이 자식들 교육을 시킨다고 춘천으로 좀 이사를 갔어요. 춘천으로.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또 반대로 강릉 상고를 나오셨고, 네. 저희 큰형도 강릉고등학교를 나왔고, 어허, 어머니 강릉, 집사람 강릉에서 초중고 대까지 나와서 제가 사실은 몸의 한 절반은 강릉, 절반은 춘천, 또 나머지는 또 뭐 원주권 이렇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춘천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춘천고등학교. 충고 나오셨어요? 네, 네. 그러면 김진태 후보랑 동기 아닌가요? 김진태 후보가 사실은 저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예. 제가 한 살 위인데 호적상 나이로는 같은데 저는 이제 춘천고등학교, 우리 김진태 후보는 저희 고등학교 옆에 붙은 성수고등학교라는. 성수고등학교? 네. 그렇구나. 예. 알겠어요. 그럼 뭐 뼛속까지 강원도 사람이네요? 그럼요. 저는 군대 생활도 강원도에서 했고, 예. 또 제가 이제 KBS는 입사를 하면 지방 근무를 1년씩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때 춘천 경찰서에 제가 입사하자마자 3개월 만에 내려가서 제 첫 출입처가 춘천 경찰서입니다. 춘천 방송국에서 기자를 시작을 말씀 했죠. 나와서 네. 그 첫 출입할 때 경찰서 보낼 때 선배들이 가자마자 경찰서장 문 발로 꽝 차고 들어가서 야 나와 그렇게 시킨다며. 그렇게 시키는데 저는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게 싫어서 제가 늘 후배들한테도 교육을 시킨 게 KBS 기자는 젠틀해라. 예의다 지켜라. 예의 지킨다고 해서 취재를 못한다면 그건 당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다른 기자들 모범을 삼지 말고 이 속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는 다르다는 걸 꼭 보여줘라. 제가 우리 경찰서에 가서 나이 어린 후배들이 나이 많은 경찰과 싸움도 많이 합니다. 제가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 후배를 내가 혼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경찰한테 전화 걸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의를 못 지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변호도 했죠. 우리가 취재하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의욕이 넘쳐서 그랬는데 네.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제가 대신 좀 날카롭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여기 이름이 상무예요. 그래서 KBS 상무 출신인가요? 제가 입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다 우리 동기들 인사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제가 상무로 입사를 해서 저 혹시 KBS 무슨 저 회장님 아들이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아닙니다. 예. KBS에서 제가 방송을 같이 할 때는 정치부장을 하셨고 또 앵커도 하시고 그때였는데 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그만두셨나요? 아니면 좀 또 계셨나요? 그러니까 KBS에서는 뭐 소위 이제 요직을 좀 많이 거쳤죠. 네. 그리고 이제 특파원 갔다 돌아와서 토론 프로그램 사회를 하다가 네. 저 사회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가 9시 뉴스 앵커로 다시 발탁이 그래요. 돼서 9시 뉴스 앵커 제가 예, 기억합니다. 그걸 예. 하다가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면서 소위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전 정권에서 너무 잘 나갔다. 그런데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만 잘 나간 건 아니고 네. 제가 노무현 정권에도 잘 나갔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예. 제가 KBS 30년 있으면서 제가 선두주자로 계속 달려서 제 입사 한 4년 선배들하고 승진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모든 영광 독차지파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 후배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정말 나는 열심히 일했다. 목숨 걸고 일했다. 예. 제가 고별세도 썼습니다만 오죽했으면 제가 어린 자식을 영안실에 넣어놓고도 제가 할 수 없어가지고 새벽이라 누구 대타시킬 사람도 없어서 네,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입처가 우리나라에 한 15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소위 A급 출입처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예.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죠. 특파원도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자리인데 저는 그 자리를 다 거치다 보니까 네. 모든 영광 독차지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뒤바뀌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한 번만에 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노력하고 시도해서 갔는데 정권이 뒤바뀌니까 갑자기 제가 적폐의 상징이자 화신으로 돼버렸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예, 문재인 정권. 그래서 이제 소위 제가 뒷방으로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제가 마지막 기억이 납니다만 2018년 4월 13일 날 제가 마지막 9시 뉴스를 그만두면서 클로징 멘트를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로 벌어먹고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습니다. 네. 말은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믿고 말은 죽어가는 영혼도 말 한마디가 살리고 또 멀쩡한 심령도 말 한마디가 파괴해서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화합과 용서와 통합과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서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 네. 혹시라도 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예. 제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고 네. 뒷방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요. 가서 이제 제가 혼의 말이라는 책을 썼죠. 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고 내가 무슨 말이 부족했고 우리 예. 민족은 무슨 말을 붙잡고 살아왔길래 나라를 뺏기고 분단이 되고 전쟁을 하고 산업화 민주화 거대한 성취를 이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갖다 자학하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엄청난 우월한 자랑스러운 성취가 있음에도 이걸 갖다가 비하하고 하는가. 우리는 어떤 말을 앞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뒷방에 가서 책을 쓰셨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 그리고는 이제 기업으로 가서 퇴사를 했고, 퇴사를 하고 도저히 거기서 더 있다는 게 무의미해서 예. 뭐 회사 내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거를 두려워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발 와서 일 좀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하세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게 정말 뭐 그 너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별세도 그런 얘기 썼습니다. 절벽에서 벼랑 끝에 매달려 백척간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손을 놓을 때가 된 것 같다. 알겠어요. 예. 힘든 세월, 다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힘들게 보낸 5년, 이 황상무 후보도 KBS에서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여기 저 현역 때 GOP 체험한 게 생각난다고 댓글을 그런 적 있나요? 이제 GP죠. GOP라는 거는 철책에 우리 있는 걸 갖다 GOP라 그리고 그 철책 안에 있는 거 비무장지대에 있는 게 이제 GP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GP가 몇 개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가운데서 북한군 GP랑 가장 가까운 것은 거리가 약 한 5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가서 네. 육안으로 이제 북한군 병사들이 보이죠. 그래요. 그걸 이제 전혀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DMZ라는 거를 1년 동안 촬영을 해서 제가 네. 직접 기획을 하고 제가 주인공이 돼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자 시절에. 네. 상당히 뭐 하여튼 호평을 많이 받아서 뉴욕 페스티벌에서 수상까지 한 작품인데 그때 그 병사들하고 체험을 많이 합니다. 가서 한겨울에 그 매복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안에 군인이 아니니까 매복을 못 들어갔지만 그 철책 밖에서 네. 똑같이 밤을 한번 그래요. 새봤고 똑같이 보초 경계 근무도 서보고 GP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살얼음 같은 긴장 분위기도 느껴보고 그렇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실제로 저 북쪽에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그런 그럼요. 상황에서. 총알이 바로 날아옵니다. 이 네. 총알 사거리가 보통 2,000m 정도 되는데 530m 정도밖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네. 뭐 쏘면 뭐 바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방탄조끼 다 입고 그렇게 들어가.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언뜻 아이를 영안실에 두고도 방송을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방송인이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정이 이랬습니다. 그 사정이 제가 이제 사고로 어린 녀석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 25개월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갑자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네. 병원에 갔는데 결국 새벽 한 1시 반 정도에 네. 이제 영안실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방송은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누굴 깨울 수도 없고 누굴 급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해야 되는 의무고 그래서 이제 영안실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회사로 갔죠. 글쎄 말이야. 예, 그리고 이제 회사에다가 말도 못하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제가 말을 이제 못하고 그냥 뉴스 끝난 뒤에 제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휴가를 좀 내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선친이 이제 고엽제로 돌아가셨는데 그 한 6개월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병원에 매일 방송하기 전에 들러서 인사드리고 왔는데 그날 아침도 인사를 드렸어요. 조금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냥 이제 생방송이니까 서둘러서 인사드리고 저 방송했어요. 그런데 방송 중에 제 방송을 듣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오니까 방송 중에는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영향을 주니까 이제 알리지를 못하고 방송 끝나고 나오니까 조금 전에 아버님이 운명하셨다는 연락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3일인가 이제 방송 휴가를 내고 이제 달려갔죠. 그런 경험들을 방송을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방송이 뭔지 말이죠. 이게 대중과의 약속이라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죠? 국민과의 약속인데 그 시간을 제가 만약에 메꾸질 않으면 또 갑자기 다른 뭐 앵커가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새벽에 그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나오기가 아주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뭐 내가 속으로 사귀고 해야 되겠다. 그럼 대신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표정을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아주 뭐 저는 한다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방송 끝났더니만 다른 스태프들이 아마 그게 제가 표정을 못 숨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시더라.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으시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제가 얘기를 하고.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이제 옛날 얘기처럼 하실 수가 있지만 오래됐습니다. 벌써 그래도 울컥하시네. 자, 이제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황상무라는 이름이 몇 번 이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TV 토론 팀장으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사실 우리 대선 다 같이 치렀는데 TV 토론 엄청 걱정했거든. 근데 나중에는 야, 토론 한 번만 더 하면 이재명이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까지 정말 진화가 발전이 엄청 빨랐어요.
그거는 저는 진짜 그 우리 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아주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예. 그리고 저도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분이 사실은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밝힙니다마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엄청나게. 그것도 대선 출마 선언 이전에 또는 검찰총장을 그만두기 이전부터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원래 얘기는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일화를 듣자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주위에서 이 양반이 워낙에 그 후배들을 많이 끌고 다니고 쫙 모아놓고 뭐 얘기를 잘하고 그래요. 이 소위 이제 집안이 좀 이 어려움 없이 예. 아버지 어머니가 다 대학 교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밀어주고 심성은 바르고 하니까 이 양반이 배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 후배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신은 대통령 하라.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아마 그런 생각 때문인지 각 분야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네. 특히 경제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이제 뉴욕 특파원을 하면서 세계 경제사 어떻게 그리고 이제 거시 경제죠. 네. 어떻게 해야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뭐 나름대로 뉴욕 특파원은 경제 기사를 많이 써야 되니까 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도 놀란 게 저는 치열하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부한 거를 거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나가서 토론을 하면 정말 잘하실 수 있겠다. 네. 이제 단지 우리가 이제 많이 지적한 거 있잖아요. 뭐 고개를 좌우로 너무 많이 흔든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태도에 있어서 또 말씀을 하실 때 응응하는 뭐 추임새 같은 거 좀 넣고,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이 좀 길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조 문법인데 네. 서론, 본론, 그다음에 결론이 나오는데 방송은 짧은 시간에 잘하시지만 결론이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결론이 앞에 나오고 이유가 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걸 고치기가 좀 쉽지를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언을 많이 드렸고 근데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토론은 사실은 준비가 많이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그렇죠. 말을 설사 잘 못한다 하더라도 네. 뭐 그걸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방송에서 토론에서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자기 이제 심리 상태 준비가 중요한데 네. 그래서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드렸죠. 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저 상대방 이 후보가 말 잘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과 진정성이 담겨서 진실 있게 하는 것과는 이미 시청자들이 바로 알아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흔쾌히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일종의 제가 말씀을 하셨지만 토론 코치 역할을 했다는데 이번 토론에서 코치 역할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선수가 워낙 잘하신 거죠. 아무리 코치가 잘 뭐 한다고 해도 선수가 못하면 뭐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네. 이제 대선 때 특히 미디어 선거가 본격화된 네. 그 2000년대 이후에 대선에서 TV 토론 팀이 갖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 제가 역대 선거에 대통령 후보에게 TV 토론을 뭐 제가 옆에서 좀 트레이닝도 시켜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해봤는데 그 사실은 선거 끝난 다음에 그 TV 토론 팀장들이 되게 잘려요. 네. 왜냐하면 선거 때 제일 악역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렇죠. 이게 전문가의 눈에 보면 이 방송을 뭐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이 네, 뭐 네, 네. 뭐 5선 의원이든 6선 의원이든 뭐 장관을 지냈건 방송하고는 아주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전문가의 눈에는 너무 많은 허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네. 계속 지적하고 한 번 지적해서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 좋은 얘기도 3번이면 실증이 안 되는데 그렇게 싫은 소리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한테 진짜 도움은 되지만 나중에 꼴 보기 싫다는 거야. 정확하신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황상무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하고 어떤 관계인지 제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뭐 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재명 후보는 옷을 입은 걸 보면 정말 세련됐어요. 옷도 좋은 옷, 비싼 옷. 그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름이 자르르 딱 몸에 맞고.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요즘은 이제 트렌드한 게 또 뭐냐면 옛날엔 좀 펑퍼짐한 옷을 입었는데 다 네. 이렇게 아주 착 슬림하게 달라붙지 않습니까? 아주 핏하죠. 예, 핏하게. 이 옷을 그렇게 입으라고 어. 저 우리 의상 코디네이터들이 주문을 많이 해요. 예.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일단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후보를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 예. 그리고 그렇게 세련되고 댄디하고 핏하게 옷을 입는 것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건 유권자의 몇 프로다. 예. 나머지 또 저 나머지 분들은 그런 의상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뭐 고치라고 많이 할 거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체형을 어떻게 고쳐? 그럼요. 단기간에. 아니 이 체형 멋있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후보한테도 후보께서도 맨 처음에 그런 얘기 듣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예. 제가 가서 그런 겁니다. 어. 아, 이 부분 뭐 물론 많은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네. 나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좀 저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예. 할 수 없는 부분을 저는 뭐 나름대로 분리를 해서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 아이 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셨고. 그거 있잖아요. 네. 아주 피팅 딱 해갖고서 자르르하게 해놓으면 어퍼컷이 뭐 안 나왔을 거야. 그렇죠. 그거 잘못하면 찢어지는데 헐렁한 네. 옷을 입고 마음껏 활개 네. 치세요 하니까 아니 어퍼컷이 그리고, 나오는 예. 거지.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제 우리 당선인께서도 이제 벌써 60이 넘으신 그런 분인데 네. 무슨 젊은이들처럼 음. 그 따라가는 거는 저는 그렇죠. 맞지 않다고 예, 봅니다. 안 맞죠. 60대면 60대답게 예. 그만큼 사회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쌓은 경륜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네. 대통령이 무슨 모델입니까? 그러니까. 배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알겠어요. 이게 우리 황상무 후보하고 더 좀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할 거가 많은데, 근데 오늘은 이제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강원도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좀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한 10분 정도는 제가 양해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원일보 기사를 봤는데요. 네. 보니까 이 김진태 후보하고 TV 토론을 했더라고요, 어제. 네, 어젯밤에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토론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토론을 전하는 강원일보 신문을 보니까 엄청 뜨거웠던 거군요. 좀 뜨거웠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좀 이런 예.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김진태 후보가 저보다는 이제 1년 고향 1년 후배죠. 네. 뭐 평소에는 뭐 저는 이제 김 의원 또 저한테 황 선배 이렇게 부르고 네. 잘 아는 친밀한 사이인데 제가 정치에 뛰어든 게 이제 불과 뭐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김 의원은 현장에서 한 10년 이상 있어요. 네. 신인 정치인이 기성 정치에 뚫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예. 10년씩이나 끈끈한 그 당원 동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제가 시간이 한 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저도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방법이 없다. 네. 조금 인간적으로 미안하긴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공사는 구분해야 되니까 네. 당신이 과연 공인으로서 강원도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혹독하게 검증해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내 경선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더 어려운 본선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본선에 가서 누가 이길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좀 공격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던졌죠. 네. 그래서 뭐 김 후보께서 조금 아마 준비가 좀 덜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격을 많이 하니까 이 공격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예. 김진태 후보가 저희 방송에 나왔을 때도 그 핵심 공약으로 삼성 반도체 강원도 유치를 얘기했어요. 네. 이제 쭉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삼성 반도체 강원도 유치 이슈가 어제도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저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한마디로 네.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삼성 반도체 저 원주 유치, 그다음에 네.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그리고 알펜시아 활성화하겠다. 네. 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자, 대책이 뭡니까? 예. 대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대국민 공약은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과 그렇죠.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반도체 공장이라는 건요. 거대한 연관 산업,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집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도 수원, 기흥, 평택 예. 연관 산업 그 클러스터 그렇죠. 단지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공장 하나 한 기 라인 건설하는데 3년씩 기간이 걸립니다. 자, 현재 삼성이 요 평택에 260만 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토지를 좀 확보를 해놓고 예. 1, 2 공장은 이미 준공이 돼서 네. 가동 중이고 3공장 건설 중이고 4, 5, 6기까지 다 건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철강 산업 다음으로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단지를 어디다 줄 건가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적인 굉장한 어젠다가 돼요. 우리 한강 수계 서울 2,200만 수도권 시민들의 물을 먹는 한강 수계 중상류 이상에는 공장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아하. 강원도가 예. 소위 중층 규제가 돼 있어요. 강원도는 전체 면적이 16,800여 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예. 강원도에 심지어 한 지역에는 9개의 규제가 쌓입니다. 그래서 총 규제가 26,800여 제곱킬로미터 정도. 강원도 면적의 1.6배가 규제가 쌓여 있어요. 아하. 이런데 이게 들어온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내가 삼성전자의 수뇌부와 담판을 짓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그거야말로 행정 권력의 기업에 대한 갑질이다. 아니 담판으로 공장을 끌어온다면 그게 어떻게 기업이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사례가 있다. 기억하실 겁니다. 96년도에 삼성이 자동차 공장 진출한다고 하니까 당시 YS가 대통령에서 그럼 부산 신호공단으로 가라. 그래서 부산 갔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 공장에 들어가서 기업이 수익을 내려면 공장 건설 부지가 10만 원 이하야 됩니다. 그 바람에 차라리 안 들어왔으면 다른 예. 길을 갔을 텐데 들어왔다 망하니까. 신호공단의 공장 조성 비용이 평당 60만 원이에요.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 잘났다는 삼성조차도 거기 가서 안 돼가지고 결국 그때 당시 돈으로 2조 4천억의 손실을 보고 팔아 넘깁니다. 네. 그리고 원주에 있는 불원 산단 공장 지금 용지가 불원에 국가산업단지 공단이 있고 불원에 일반 산업단지 공단이 있어요. 일반 산업단지 공단이 이미 분양이 되고 계획이 있어요. 그걸 네. 하려면 그걸 다시 다 사들이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8만 평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옆에 있는 것도 약 20만 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거기 공장 한 기도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삼성이 평택에 들어가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 닦아놨는데 가서 당신 들어와라. 단판을 짓겠다? 이건 행정 권력이 갑질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새시대 새 정부에서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자유롭게 하자는 건 아닙니까? 예.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삼성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시골 도지사가 오라는 사람한테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단판을 줘서 데리고 온다면 차라리 이왕이면 왜 뭐 삼성만 얘기하냐 미국의 아마존이나 제너럴 일렉트릭을 데려온다고 그래라. 똑같은 얘기로. 아니 한국은행 본점을 유치한다는데 한국은행 이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한국은행의 소공동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제2청사를 또 짓고 있어요. 아하. 자 예. 그걸 춘천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럴 거면 차라리 청와대를 유치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알펜시아를 절 보고 살릴 방법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펜시아가 저기 지금 10년이 훨씬 넘은 문제예요. 그래요. 엄청난 예. 손해를 받고. 예. 그래서 이번에 저가 헐값 계약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KH 룩스라고 하는 데랑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좀 불투명한 업체랑 헐값 계약을 했어요. 아하. 나도 그래요? 고민이다. 예. 당신이 해법 있으면 얘기해봐라. 음. 그때니까 저를 보고 준비가 안 됐다고 일단 비판을 하시더니만 대기업을 유치하면 됩니다. 삼성이나 롯데나 이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하면 됩니다. 하는데 자 대기업이 들어올 거면 10년 동안 왜 안 들어왔겠어요? 대기업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수익이 예.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 자본 유치를 하려고 전임 도지사들이 끊임없이 해서 다 왔다가도 중국 애들 또 안 나갔어요. 안 됐어요. 알펜시아가 진짜 이게 참. 그거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잘 모르는 도민들은 속을 수 있다. 야 삼성이 온다. 한국은행 본점이 온다. 무슨 알펜시아 이거 해결된다. 그렇게 허황된 공약 허황된 말로 도민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치 혐오가 일어나는 건 아니냐. 왜 말을 책임으로 하지 않고 말을 멋으로 하느냐. 앞으로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걸맞는 정치인은 말을 좀 책임으로 합시다. 그래요. 언행일치하고 일관성이 있게 하고. 예. 알겠어요. 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예. 너무 몰아붙였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인간적으로는 미안한데 예. 예, 그 구태 정치 우리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댓글에 우리 황 후보님 잘 오셨습니다. 잘 몰랐던 분인데 잘 알게 됐습니다. 이런 댓글도.
사실 알리려면 그냥 이름과 얼굴이야 뭐 평생 방송을 했으니까 알겠지만 이 황상무라는 정치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강원도지사에 도전하는가는 사실은 아무리 얼굴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네, 아까 네.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오늘 고성구 TV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저 황상무 후보랑 삼성전자 사장이랑 동창인가 그렇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 삼성전자 올해 이번에 사장이 된 경계현 사장이라고 있어요. 머리가 하얀데. 그러면 삼성하고 단판 짓는 거는 황상무 후보가 더 잘하겠네. 제가 훨씬 낫죠. 예를 들면 아니 먼저 삼성의 고위층들하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밝힙니다만은 삼성에서 제가 이제 KBS에서 뒷방에 앉아 있으니까 스카우트 제의를 여러 번 했었어요. 삼성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고위층이랑 잘 알고 그 아까 경계현 사장이라는 친구는 제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고 저는 반장이었고 그 서로 1, 2등을 다퉜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1, 2등을 다퉜다고 하면 뭐 저도 좀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또 댓글 중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 대변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꽤 많이 올라오네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뛰어들면서 처음서부터 제가 강원도를 이제 첫 직장 해서 춘천에 근무한 다음에 서울에 왔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저 강원도에 계시고 친척들이 다 있고 저희 직계조상이 13대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처갓집이 강릉에 있으니 강릉을 제가 얼마나 저 강원도를 가봤겠습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을 아마 강원도에 살고 있는 어느 부분보다 제가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저는 특히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그 강원도 갈 때마다 많이 느껴요. 이렇게 순박하고 아름답고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무기력하고 소외와 낙후와 변방이다. 맨날 이런 소위 좀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하나 뭐냐면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내 아름다운 내 고향인데 내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내 친척들이 있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일가 친척들이 있는 데인데 그리고 내가 또 돌아가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야 되고 거기 가서 뼈를 묻을 곳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활력 있고 좀 역동하는 강원도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볼까 그 생각 정말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 2018년 우리가 동계올림픽 기억하지 않습니까? 평창. 야 그때 우리가 이거였어요. 꿈과 열정, 희망과 도전이 넘치는 강원도. 4년이 지났는데 지금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분개를 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강원도 교육청을 갖다가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긴 합니다만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님이 12년을 했어요. 그래요. 그분이 강원도 교육청의 별칭을 강원 행복청이라고 줬어요. 무슨 얘기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 전교조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줄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 강요하지 않겠다. 강원도에 있는 웬만한 그 초중고한테 전부 다 하루에 1시간씩 자율학습 시간을 줍니다. 놀으란 얘기예요. 그냥 떠들고 멋대로 놀고 그다음에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선생님 절대로 깨우지 않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학력평가를 보니까 2과목 17등, 3과목 봤어요. 2과목 17등, 1과목 16등. 아이들을 전부 정말 바보로 만들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제가 교육감 후보는 아니지만은 교육 아이들 학력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강원도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춘천에 가면 박사마을이라고 있어요. 박사마을 있지. 유명한데. 그 한승수 총리 나오고. 총리 나오고 거기서 박사가 지난 한 40년 동안 인구 4,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박사가 15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대단한 마을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마을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고 제가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이들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지피자. 그래 꿈과 희망과 도전의 열정을 가르쳐주자.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아이들 보고 잠만 자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행복들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저도 또 10시 40분에는 강서구 구청장 예비 후보하고 또 현장 인터뷰도 있고 그래서 네. 어제 불꽃 튀듯한 토론회 잘 봤습니다. 김정민 님의 댓글인데 황 후보님 적극적 정견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매너리즘을 깨부수고 참신한 새 정치 펼쳐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 한 분이 예. 최문순을 타격할 수 있는 분은 역시 김진태다 그러셨는데 이번 저 6.1 지방선거의 상대는 최문순이 아니고요. 아마 이광재가 될 겁니다. 최문순이는 3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광재를 상대로 이게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광재를 상대로 누가 이길 수 있냐 이렇게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문순을 상대로 하면 김진태가 이길지 모르죠. 예. 자, 하여튼 저 함께 하셨고 많은 분들이 황상무 후보를 좀 더 잘 알게 됐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저희 고성호 TV는 오늘 황상무 후보를 초청한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인사 말씀. 네, 여러분 귀한 시간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진정한 정권 교체의 완성을 보려면 지방 정권들도 교체가 돼야 됩니다. 어제 오늘과 내일 이제 경선이 시작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강원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살맛나는 세상 역동의 강원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 중도층이나 여성, 청년들이 혐오하는 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후보 가지고는 새로운 강원도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용과 화합과 통합, 미래로의 전진 그리고 국제적인 안목과 또 기업의 CEO를 거치면서 겪은 그런 경험과 또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찍어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저는 반드시 최대한의 성실한 노력으로 여러분께 표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보답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황상무 팬 됐다고. 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강원도 도지사 국민의힘 경선이 여론조사 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누가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갈 강원도의 진정한 힘인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황상무 예비 후보와의 대담이 여러분들의 판단에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상무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